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볼까요? 근로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노동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여가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 2, 3번은 여가가 정상제일 때, 4, 5번은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그림은 필요 없긴 하지만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수평축에 여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수직축에는 이제 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복합재, 소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소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임금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었는데 여가를 1시간 즐겨서 일을 안 했어. 그럼 10,000원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금 이꼴 여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가에 대한 가격이다. 자, 근데 근로소득세를 부과해가지고요. 여가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예산선은 어떻게 해요? W 세율만큼 이렇게 되니까 20%면 0.2만큼 빼니까 기울기가 0.8로 완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근로소득세, 임금의 과세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금이 이렇게 하락했다 이 효과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노동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우리 언제나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그냥 일할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때리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소득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쵸.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질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때 여가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는 정상제라고 보셔야 돼. 여가가 정상제가 되면은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그러면 노동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제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어느 게 효과가 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자, 1번 볼까? 소득 효과가 여러분 대체 효과가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고 제가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삐딱한 효과야. 그래서 뭐 기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삐딱선이 효과가 큰 경우입니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야. 그렇게 되면 후방 굴절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여가가 정상제인데 이렇게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면 이렇게 됐어. 작다면 그러니까 세금을 때렸잖아. 그러면 대체 효과는 나 일하기 싫어. 소득 효과는 삐딱선이니까 나 일 더 할래. 이렇게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거지. 그러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얘기했지만 공부하실 땐 이걸로 하시고 문제 풀 땐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당연하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또 표 그려서 대체 효과 클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보조적으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조금만 연습하셔서 바로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여가가 정상제일 때 누진소득세 부과했더니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랑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 어쨌든 실질소득 감소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가파르게 되는 거 완만하게 되는 거니까 동일합니다. 아니 근데 누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사실은 괜찮은 문제인데
허무해.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다뇨. 세금을 많이 내는데 유리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약간 난이도는 높은 건데 답은 좀 허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고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여가는 어떻게 됩니까? 열등제면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 소비량이 증가해. 그럼 노동 공급은 여가의 반대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열등제일 때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일 때 노동 공급 감소인데 여기요. 소득 효과일 때도 노동 공급이 감소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반드시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다음에 5번. 여가가 열등제인데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럼썸 텍스 아니겠습니까?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예산선이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효과는 없고 기울기는 안 바뀌니까 얘가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되고요. 대체 효과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게 소득 효과잖아.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 소득 효과만 있는 거야. 열등제야. 그럼 여가는 증가하게 되고 노동 공급 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노동 공급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근데 과거 기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좀 보실 수 있도록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고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다.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37번 문제.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죠.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현재 소비할래, 미래 소비할래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자, 여기는 미래 소비, 여기는 현재 소비, 여기가 이니셜 초기 부존점이라고 상정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어. 그럼 예산선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다시 직선으로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내가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있게 되면 내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니까 이쪽 영역이 저축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버는 소득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내가 더 많이 한 거야. 현재 소비를. 그럼 대신 이제 미래 소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기 현재 소비가 120만 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차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색깔 이걸로 할까요? 여기는 차입자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차입자냐 저축자냐 그렇게 나눠서 물어보면 저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저축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더니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은 여러분 예산선이 완만해졌잖아.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 됐고 현재 소비 가격이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기울기 작아졌으니까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다? 예산선이 완만해졌다 이 뜻입니다. 완만해졌다. 이거 뭐 식으로 뭐 하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우선은 다음 두 번째 이자 소득세 부과했더니 저축은 반드시 여러분 저축자 한번 볼게. 그럼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어. 텍스를 부과했어. 대체 효과 한번 봅니다. 현재 소비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사과랑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콜라 가격 싸지면 콜라를 많이 소비해야지. 현재 소비 가격이 싸졌으니까 현재 소비를 더 많이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줄입니다. 이렇게. 현재 소비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로 하시죠. 이렇게. 자, 다음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제 소득 감소한 거 보이십니까? 예산선 영역이 쭈그러들었잖아. 근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다 정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현재 소비 감소하고 미래 소비 감소하고 현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저축은 증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볼까요? 이자 소득세 부과할 때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 효과는 감소하는데 소득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 다음 3번. 이자 소득세를 부과할 때 민간 저축은 감소하나 저축자 뭐 알 수 없다고 그랬지. 총저축의 총저축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게 민간저축인데 민간저축은 알 수 없고요. 사실 총저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국민연금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저축의 합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민간저축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는 없는데 정부저축 같은 경우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저축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저축이 알 수 없어서 총저축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예, 거기서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랑 대체효과. 그렇습니다.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게 현재 소비 아니겠습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달라진다, 결정된다.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미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 여러분, 미래 소비는 어때? 미래 소비는. 여기 보시면 미래 소비는 대체 효과도 미래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도 미래 소비를 감소시키잖아. 상대적인 게 아니라 모두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어려운 문제인데 좀 잘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꼬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38번. 자본의 사용자 비용,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대해서 이 비용을 낮춰가지고 비용을 낮춰서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쵸?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잖아요. 가속상강, 투자세액, 텍스 할리데이 다 맞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그치? 아니 뭐 근로소득세 이건 또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이 또 근로소득자 해가지고 뭐 그런가? 아무튼 뭐 그냥 1, 2, 3, 4 당연히 보시고 이 점수 주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39번. 자, 한계실효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한계실효세율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전분의 전전 후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앞에가 세전이고요. 여기가 세전이고요.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세요. 그냥 기호로 뭐 PS 하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은 이게 분모는 당연히 뭐 0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는 것은 분자가 마이너스라는 것이고 세금 내기 전보다 세금 낸 후가 더 이득이라는 거야. 수익률이 높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계실효세율이 의미되면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커지니까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투자 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아니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세전과 세후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효세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빵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세금 내기 전과 세후에 당연히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실효세율은 제로가 된다. 오케이. 다음 2번. 한계 실효세율이 낮을수록 그렇습니다. 낮다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이 투자에 촉진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입니다. MM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몇 가지 특징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조세가 기업의 재무 관리,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인데 뭐 타인 자본을 하던 자기 자본을 하던 사내 유보를 하던 아니면 그냥 배당을 하던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기업 보시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 구조의 존재를 증명? 아니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가 타인 자본을 사용하던 자기 자본을 사용하던 이게 똑같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구조 아무런 영향 없어. 더 나가서 네가 배당을 하던 아니면 배당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선 자기 손에 직접 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현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합니다. 회사가 그냥 꾹 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상승해서 어차피 동일한 가치만큼 주주는 이득을 봐요. 단지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 자본이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약간 이론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 자본을 우대한다거나 배당 같은 거 이러면 세금을 확 때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론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상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가정을 상정하고 있고요.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가정한다. 이런 거 당연히 주주 가치에 극대화하는데 어떤 방식을 하든 똑같다 이거고요.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뭐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 리을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4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연도별 기출문제를 특히 마지막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잘 우리가 정리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